너무 감사해요. 사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네. 너무 감사한데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이거 어디 다른 데 가면 다 뭐 돈 얘기해라, 얼마 벌었냐, 회사 얼마에 매각했냐 막 그치. 이런 것만 얘기를 예, 하라고 예, 해서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의무로 샴페인 준비했어. 네, 감사합니다. 짠. 새콤, 달콤. 이거 사실은 샴페인이 아니라 네. 발효 음료. 아, 콤부차. 콤부차. 네. 레몬 진저 콤부차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맛있다. 와. 와, 입안에 침이 이렇게 확 그쵸. 도네요. 식욕이 확 돌죠. 네네네. 뭐든지 먹을 준비가 와.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대표님 모시려고 네. 이게 한 열흘 걸린 거예요. 감동.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마바옴. 오하나님 어. 채널 완전히 광팬이잖아요. 댓글도 남기고. 나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경민 원장님 오셨을 때 완두콩 스프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야. 아, 이거는 단호박 스프인데 맛있겠다. 이게 완두콩 못지 않아요. 너무 단호박 기대돼요. 스프. 저 이거 드셔보세요. 인증샷 찍으려고 그리고 준비해놨어요. 요거는 병아리콩 지중해식 샐러드고 이게 마바옴 인스타에서 매일 올려주시잖아요. 마바옴. 식단 제가 네. 하고 진짜 건강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침을 안 먹으니까 제가 네. 마바옴 도시락을 싸거든요. 도시락까지? 네네네. 청출어람이야 역시. 근데 남편이 하루는 와가지고 자기가 큰 병에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화장실을 갔는데 변이 다 빨간색이라는 비트를 먹고 내가 비트를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그랬구나. 계속 변기가 빨갛게 된 거야. 얼마나 놀라셨을까. 놀라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그거 찾아봤대. 대장암, 뭐 말기, 증세 진짜? 막 진짜? 이러면서. 이거는 주인공이 병아리콩이에요. 네네네. 이 안에 병아리콩, 이 안에 병아리콩. 이게 다 병아리콩이 주재료인데 보통 이게 서양 스프 만들 때 네네. 저기 뭐야 크림이나 버터 쓰잖아요. 네네. 그거 대신 이제 병아리콩. 아. 완두콩에는 감자, 단호박 스프에는 병아리콩. 그렇게 하면 이런 크리미한 질감이 나오는데 드셔보세요.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아니 이 표정은 만약에 이게 연기면 여배우 되셨어. 이건 연기 아니야. 닭살이 안 보이죠, 지금?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건 진짜 따라 해봐야겠다. 여기 야. 먹방인 것 같아. 오늘 아주 먹방 제대로 네. 하셨네. 아니 근데 대표님은 제가 이제 이번에 대표님이 인터뷰하려고 뭐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쭉 찾아보니까 회사가 더 늘어났네. 맞아요, 맞아요. 보통 회사 하나 하기도 힘든데 원래 더블 X 브랜드 디자인 그룹은 옛날부터 쭉 옛날부터 하셨던 쭉 거고 그게 네네. 이제 20년 정도 계속 브랜딩 회사. BMD 계속 하시던 거죠. 네네네. 낭만주의 대표이사, 네. Q 디파트먼트 대표이사. 요거 최근에 추가된 사업 같은데요? 네네. Q 디파트먼트는 이제 앞에 철학을 파는 백화점 Q 디파트먼트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백화점에서 전 세계 브랜드의 비주얼 전략을 담당해준 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다가 이제 20년간 사업을 했어요. 네. 다른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그걸 쭉 진행을 하다 보니 클라이언트가 오잖아요. 네. 제품을 만들고 브랜딩 좀 해주세요. 근데 어떤 브랜드는 되게 잘 되고 어떤 브랜드는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 그 만든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요? 그게 시간이라는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끝은 좋다. 진짜? 네. 그걸 제가 이제 20년 동안 본 거잖아요. 진짜요? 이런 분들이 오래 살아남고 오래 사랑받아야 우리나라가 더 견고한 나라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키는 캠페인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좋은 생각을 갖고 만든 좋은 네, 철학을 네. 가진 회사를 만드신 거네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굉장히 공감되는 게 저도 이 인터뷰를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인들이 그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성공을 하다 보면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성취를 이룬 사람을 왜 성공이라고 내가 인터뷰해야 되지? 이게 성공을 했으면서 우리 사회에 이롭게 했다거나 그 성공이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도 뭔가 귀감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다, 어떤 뭐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것만으로 성공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인터뷰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감사합니다. 이런 채널 만들어 주셔서. 그 대표님의 Q 디파트먼트도 결국은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담으시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해요. 사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제가 네. 너무 감사한데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이거 어디 다른 데 가면 다 뭐 돈 얘기해라, 얼마 벌었냐, 회사 얼마에 매각했냐 막 그치. 이런 것만 얘기를 하라고 해서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철학을 파는 백화점 Q 디파트먼트에 들어오시는 분한테 4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본인은 살아가면서 어떤 철학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본인은 이 제품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거 아니에요. 이 제품 만들어서 그럼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이로운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매력, 그러니까 기능을 넘어선 어떤 매력은 무엇인지 이 4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 만들었냐, 돈 벌려고 이러면 바로 탈락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사실 2017년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들을. 그러셨구나. 네네네. 벌써 몇 년 전이에요? 7년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주변에서 하도 말려가지고 너 돈 못 번다 이런 거 살 사람 한 명도 없다 막 그랬는데 나이가 든다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점점 잘 알아지는 게 나이가 드는 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도 되겠구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진정한 인생이고 그게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큐 디파트먼트를 이제 저번 달에 런칭을 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뭐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1000명이 넘게 와가지고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 생각에 공감한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눌렀습니다. 저도 한 명인데 1000분의 1.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랑주 대표님이 좀 특별했다고 생각을 하고 40 좀 넘었을 때였던가? 대표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때 이제 사내 기업 한다고. 맞아요. 대표님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지. 네, 맞아요. 알게 돼서 제가 그때 브랜딩 얘기도 하고 뭐 이러려고 그때 모셨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옷을 되게 예쁘게 정장으로 딱 입으셨는데 운동화를 딱 신고 배낭을 딱 메고 온 거야.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항상 정장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매장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이론도 좋지만 실제로 맞아요. 보여주고 싶으니까 결국은 발로 뛰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는 구두 신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운동화 넣고 다니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죠. 그게 엄청 멋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랑주 대표님이 정말 열심히 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때 했고 우리가 인연의 시작이 그때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당에 출연했잖아요. 맞아. 그 다음에 그때는 세계 일주 갔다 와가지고 뭐 세계 일주 갔다 온 이야기 막 해달라고 해가지고 세계 시장들을 그때 다 보셨더만요. 세계 일주를 하면서. 백화점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6년 정도 시장을 막 다니면서 시장을 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통시장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100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 브랜드, 시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걸 제가 내 돈으로 가가지고 알아봐가지고 한국에도 오래 사랑받고 살아남는 브랜드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00년 기업을 탐방하는 여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의 그런 세계 여행을 남편과 함께 하면서 뭐 가장 인상이 남았다든가 뭔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 가장 좋았다든가 이런 건 뭐예요? 제가 이렇게 관점이 바뀐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6개월쯤 이제 돌고 핀란드 쪽으로 갔었는데 핀란드에서 이제 한 블루베리 가게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막 블루베리를 깎아달라고 한 거예요.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처럼 좀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집에서 얼마에 팔던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옆집과 자신은 경쟁하지 않는데요. 멋있는 말 하셨네. 그러니까 옆집에서 얼마에 팔던지 본인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시면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와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진짜 중요했던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의 정직함과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와서 제가 이제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됐어요. 한국에도 100년 기업이 100개쯤 되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일본은 한 33,000개, 한국은 8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100년 기업이 많은 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일의 깊이와 각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오래오래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게 인정받고 좀 사랑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카데미를 만들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Q 디파트먼트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인생에 남은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대표님은. 근데 그런 꿈을 꾼다는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랑주 대표님 인스타 보면은 팔로워들이 많은데 네네. 이랑주 대표님을 닮고 싶은 젊은 네. 여성들이 많이 팔로우하는 것 같고 네. 이랑주 대표님의 라이프 스타일 오늘 좀 공개하는 시간을 좀 네, 가졌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로서 이랑주 인터뷰는 많은데 그렇게 좀 사적인 부분에 대한 네. 이야기는 의외로 또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네. 이랑주 대표님의 어떤 주거 형태도 되게 독특해요. 두 군데서 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말에는 뭔가 시골에서 네, 농사 전원 짓고. 생활을 하시던데 어떻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자연과 멀어지면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과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네네. 편이고 예. 그래서 자연에서 사실은 많은 지혜를 얻었어요. 꽃 피는 시기가 다 있고 자라는 속도가 다 있고 처음에는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왜 씨앗이 잘못 심었나? 죽었나? 왜 안 나오지?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막 조급해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확 자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땅 속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밖에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시간이 있었구나. 그게 저의 20대, 30대였구나.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된 게 40대 이후였구나.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성공할 거라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이미 저는 빨리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은 했고 왜냐하면 그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저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따라잡으려면은 지식을 그 친구들보다 더 빠르게 흡수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습관을 들인 게 뭐냐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루틴이 하루에 2시간씩 논문을 읽어요. 일반 책도 아니고 논문을 읽어요? 네, 논문도 읽고 일반 책도 읽어요. 하루에 2시간씩. 그래서 PPT를 1년에 500개를 만들어요. 하루에 2개씩 거의 만드는 거네, 주말 네, 빼고? 네, 주말 빼고 하루에 2개씩. PPT를 뭘 만들어요? 이제 내가 어떤 논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읽으면은 우리 뇌는 다 지우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생각처럼 PPT를 만들어놔요.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거를 남편한테 설명을 해요. 오늘 내가 감정 전념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너무 좋았어. 나도 이게 감정 전념이야.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주에 한 번씩 남산 도서관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가 그 분야, 그러니까 한 번 책을 10권씩 빌려요. 그래서 국내 작가, 해외 작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떻게 해석했지? 이제 그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걸로 다 흡수를 하죠. 박사를 받은 사람이 다르긴 뭐가 다르네요. 공부하는 방법이 딱 정리가 돼 있네. 개념화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각은 개념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알아챈다는 거는 개념의 창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공부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루틴, 라이프 스타일 그렇게 해서 거의 3주에 10권을 읽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2시간씩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을 하는 회사 대표잖아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쵸. 지식을 쌓고 지혜를 만들어서 남한테 지혜를 주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배우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먹어서 최적화를 시키고 뇌는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14년도 제가 세계 일주 갔다 오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는 저의 루틴. 대박. 아니 솔직히 이제 우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 꼭 뭘 위해서가 아니라 네. 공부하고 싶은 욕구들이 되게 많으시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일상에 쫓기다 보면은 그게 시간 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공부한다고 머리에 남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대표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 좋네요. 그래서 주말에는 뭐 정말 주말 농장 가서 농사 지으면서 책 읽고 리프레시하고 또 3주에 10권씩을 읽어서 책을 PPT를 읽고.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또 맨발 걷기 그건 하루도 안 빼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네, 오늘도 하고 왔어요. 하루도 안 빼고 한 거는 2020년부터. 하루도 안 빼고? 집 근처에 이렇게 오솔길이 있는데 거기 황토로 돼 있어요. 너무 좋은 환경이 있으시네요. 네, 거기로 이사를 했죠. 아, 만들어야죠. 이사를 간 거예요? 그거 보고?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1시간 정도 맨발 걷기를 오전에 해요. 그래서 오전 제 루틴,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면 몇 시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잠을 아주 푹 자요. 7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마바온 먹고 바로 나가죠. 맨발 걷기. 맨발 걷기 1시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일정 시작하고 업무 다 하고 저녁에는 거의 저녁 약속은 없어요. 잘 안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정리하고 명상하고 잠들죠. 11시 정도에.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음식은 좀 소박하게 먹고 그다음 삶은 되게 좀 단정하게 하고 그냥 모든 일들은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고 별로 어떤 결과에 막 얽매여가지고 목표를 정해놓고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되게 삶이 행복해졌어요. 굉장히 뭐랄까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계속 고요하고 정적이면서 그런 상태라고나 할까? 네, 맞습니다. 그쵸? 근데 놀랍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그게 뭐 1년도 어려운데 10년, 20년을 하셨다는 게 진짜 습관이 위대하다는 그 얘기가 맞네요. 그러니까 자꾸 의지로 하려고 하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의지는 아니고 그냥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눈 뜨면 그냥 간다.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돼. 우리 몸한테. 대단하시다. 이제 좀 이해가 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도 바쁘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분도 인생에서 지혜롭게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시간과 에너지잖아요. 우리는 이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인생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건가를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획을 하는데 오래 시간을 쓰시는 네네네네. 먼저. 네, 맞아요. 앞단에서 이제 기획하는데 좀 시간을 쓰고 행동도 물론 하긴 하는데 이런 자기의 어떤 철학과 소신이 분명하면 엉뚱한 데서 시간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대표님께서 그 이제 랑주 언니라는 해시태그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은 왜 하는 거고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30대를 지금 돌이켜보면 좀 힘겹게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넘지 않아도 됐었는데 어렸을 때는 비바람이 막 뭐 앞에서 몰아치면 비바람 비켜! 막 뚫고 갈 거야! 근데 등을 싹 돌리면 이게 순풍인데 나한테. 근데 어렸을 때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막 이걸 뚫고 가야. 헤치고 나가야만 되는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혜가 어릴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를 찾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건 왜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주변에 너무 소란해서 자기를 찾는 시간을 가질 여유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를 찾는 시간과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언니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랑주 페이지에 왔는데 네네. 몇 개만 네. 읽어볼까요? 92세 랑주가 52세 랑주에게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실수하는 게 배우는 방법이거든. 실수와 실패를 통해 넌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거야.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장 큰 배움이었어. 그게 가장 큰 배움이고 항상 감사할 일이었다는 거 잊지 마. 두려워 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네, 옆에서 이렇게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또 네. 의지할 만한 랑주 언니가 있다는 게 네.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